얼마 전에 2015학년도 정시전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시전형의 원서 접수를 시작했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마도 지금 합불 여부를 놓고 굉장히 불안한 나날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우리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의 경우는 2015학년도 수시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학생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5학년도 수시전형에서 합격했던 학생들을 모시고 재수생들에게 있어서 수시전형이란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수시전형을 준비할 때는 또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 각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노하우나 과정들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수시전형에 합격했던 학생들 모셔놓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각자 서로 인사를 좀 먼저 해보고 오늘 이 자리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퍼 HB 4반이었고 융합형 인재 전형으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한 성봉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퍼 H3반에서 융합인재 전형으로 고려대 신소재공학부로 합격한 김진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퍼 3반에서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경희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한 조병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퍼 H1반에서 재수를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경북대 의예과에 합격한 이상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하이퍼 1반에서 논술 전형으로 이화여대 의예과에 합격한 정다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하이퍼 HK 반수반에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김동현입니다. 합격한 대학들의 면면을 보니까 아주 대단한 성과를 이룬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방송을 볼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대학의 어느 학과에 지금 한 대학의 한 학과만 합격한 학생이 김동현 학생밖에 없어요. 보니까 다른 학생들은 보니까 뭐 의예과를 4군데 합격한 학생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대학에 또 다양한 전형으로 또 합격한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 물론 지금 학생들이 지금 소개한 거는 자기가 최종적으로 등록한 대학을 언급한 것 같은데요. 우리 조금 더 우리 이 방송을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재수생은 도대체 어느 전형에 어느 대학에 지원을 좀 많이 했나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각자 들어가면서 나는 이 전형에 이 학과에 다 합격했다. 나는 이 대학에 이 학과에 지원했는데 사실은 떨어졌고 여기만 붙었다. 좋아요. 그래서 각자 편하게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예, 저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는 융합형 인재 전형을 합격을 했고요.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는 과학인재 전형으로 합격을 했고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는 알바트로스 특기자 전형으로 수석 합격했습니다. 그 수석 합격한 거 이렇게 통보 받았어요? 예. 전액장학금 통지서 받았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의예과에 논술 전형으로 합격했고 그리고 카이스트에는 일반 전형으로 합격했습니다. 저는 경북대 의예과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부 종합 일반으로 합격했고요. 그리고 연세대 원주 의예과는 논술로 합격했습니다. 저는 이화여대 의예과는 논술로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순천향대, 연세대 원주, 전남대학교 의예과는 모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방송을 본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수생들도 저런 전형에 쓰는구나. 왜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재수생하면 대부분이 수시전형에서는 논술 전형만 쓴다고들 많이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학생들 같은 경우도 재수를 시작하면서 내가 수시전형을 또 쓰게 될까 이런 생각도 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가 재수를 하면서는 논술 전형만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방송부 학생들이 저렇게 훌륭하게 다 붙었는데 재학생 때는 왜 수시에 떨어졌지?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할 때 재학생 때의 수시 실패의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우리 그 방송을 볼 학생들에게 재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재수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절대적인 수학 실력의 부족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둘째로 전략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리한 과 선정을 했었고 그래서 서류에는 전부 합격을 했으나 최종에서 전부 떨어지는 그런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어디 있었어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카이스트, 지스트 이렇게 해서 7가지를 썼는데요. 카이스트와 지스트는 개수에 들어가지가 않아서요. 그랬는데 7개 대학에서 서울대하고 연세대학교는 처음부터 이제 떨어졌고 5개 대학을 1차로 합격을 했는데 최종에서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실패 원인은 뭐였던 것 같아요, 우리 송봉주 학생은? 무리한 과 선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이지? 예를 들어서 제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에 지원을 했다가 떨어졌는데요. 저희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과학인재 전형으로 대학을 많이 진학을 하는데 과학인재 전형 특징상 내신 성적을 알면은 거의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공학 계열을 썼으면 아마 합격을 했겠지만 제가 이제 원래 상경 계열에 대한 꿈이 있어서 약간 소신 지원을 했는데 그래서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사실 그냥 수능을 최저를 맞출 줄 알고 6개를 전부 다 논술로 썼었는데 수능을 정말로 처참하게 망해버린 바람에 최저를 다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6개를 다 못 보러 가는 상황이 왔고 그래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신이 좀 좋은 편이라서 작년에도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도 필요하고 내신 준비도 워낙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장 중요한 수능 준비를 소홀히 한 것이 결국 수시를 실패한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김동현 학생은 반수에서 수시로 합격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어쨌든 대학을 들어가긴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작년에도 수시를 썼었을 것 같은데. 사실 작년에는 제가 정시로 대학교를 들어가서 수시로 쓴 건 작년에 떨어졌었는데요. 이것저것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말했듯이 뭐 수능 준비가 좀 소홀해가지고 그런 면에서 수시에서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사실 학생들의 그 작년도 수시 지원했던 현황, 여러분들의 학생 생활 기록부, 뭐 그다음에 올해 6월달, 9월달에 모의고 성적, 올해 수능 결과 사실은 다 보고 왔어요. 다 보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제일 실패 원인이 뭐였을까 이렇게 제 나름대로 보니까 물론 무조건 사실 1순위는 수능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방송을 본 학생들이 제일 많이 특히 제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수시는 이 내신 아닌가? 그다음에 정시는 수능 아닌가? 이래서 수시라고 하는 것과 수능이라고 하는 걸 전혀 이렇게 잘 매치시키지 못하는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시도 망치고 결과적으로 정시도 망치는 이런 결과를 참 많이 갖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역시 이 수능이 갖고 있는 어떤 수시에서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재수 생활을 통해서 잘 간파하고 잘 준비한 것이 아마 오늘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수시 전형에서 의예과를 4곳 합격한 학생도 있어요. 4군데 4관왕인데 사실은 이 정다원 학생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학생이 도대체 왜 수시에서 대학을 못 갔지? 이렇게 자료를 봤어요. 결과적으로 수시 최저의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내신은 굉장히 좋아요. 이제 여러분들 들으면 야 저게 꿈의 내신이구나 라고 느낄 거예요. 아마 우리 과학고 학생들이나 영재고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내신이에요. 비결이 뭐예요? 스스로 생각할 때. 알다시피 내신이 좋은 편이라서 작년에 실패를 했지만 그 실패한 원인을 잘 파악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 내신 준비할 필요는 없으니까 시간이 많이 확보됐고 자기소개서도 쓰긴 썼는데 작년 거를 거의 그대로 써서 조금만 고치고 냈고요. 그래서 논술을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업 시간 내에 논술을 다 끝내려고 하면서 나머지 시간을 다 수능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기가 막히게 아주 최저학력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통과를 했어요. 보니까 아주 여유 있지도 않고 아주 수시의 그 맞춤형처럼 최저학력을 잘 통과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학생들의 결과를 또 살펴보니까 고려대학교 융합인재 전형에 합격하는 학생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재수를 하는 학생들은 이런 특별 전형에 사실은 이게 관심을 잘 못 갖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대체로 전년도에 떨어졌던 대학을 다시 쓴다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작년도에 썼다가 떨어졌는데 다시 써갖고 붙은 학생도 있어요. 근데 굉장한 용기예요, 사실은. 대체로 제가 우리 재수생들을 겪어보면 작년에 썼는데 떨어졌는데 왜 제가 또 써요?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우리 융합형 인재 전형에 합격했던 우리 김진솔 학생하고 성봉재 학생 왜 이런 전형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카이스트도 합격했던 조병준 학생 같은 경우는 작년에 카이스트에 지원했다가 올해 또다시 카이스트에 지원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들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고려대학교 융합형 인재 전형에 대해서는 고려대학교 입시 브로셔를 보고서 그 전형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제가 감히 그 특별 전형에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예상치 않게 이제 입시 상담을 하는 중에 김병진 진학정보실장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추천을 해주셔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융합형 인재 전형으로 써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지원을 하게 되고 합격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내신이 그냥 적당히 높은 편이어서 버리기는 조금 아까운데 재수생 특성상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어떻게 좀 더 다른 전형이 없을까 담임쌤과 함께 상담을 통해 찾아보다가 융합인재 전형이라는 걸 알게 돼서 그 전형에 쓰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김진솔 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 봉재 같은 경우는 한성과학고라 일반적으로 이제 융합형 인재 전형이라든지 이런 특별 전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은 그래 한번 내가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권유를 받았을 때 내가 쓸 수 있나? 뭐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 어때요? 처음에는 해서 선생님한테 안 쓰겠다고 말까지 했었는데 그래도 차근차근 선생님이 다시 얘기하면서 학생부를 보니까 그래도 나름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자소서도 다시 쓰고 그러면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쓰게 됐습니다. 우리 병준이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카이스트 썼다가 떨어졌는데 또다시 썼어요? 네. 무슨 생각 갖고 썼어요? 작년에도 1차는 붙었는데 2차에서 이제 면접에서 문제를 푸는데 그것을 못 풀어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공부를 훨씬 많이 하고 그런 면접 대비를 해서 다시 지원하면은 충분히 붙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확실히 잘 푼 것 같아요? 네. 실력이 많이 는 거네. 사실 이 방송을 볼 우리 재수생들에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작년도에 자기가 지원했던 대학을 올해 또 쓰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작년에 떨어졌던 원인을 파악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병준이 같은 경우가 작년에는 시험 문제를 잘 못 풀었는데 올해는 잘 풀어서 붙었어요 라고 할지 몰라도 작년도처럼 못 풀었어도 붙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왜냐면 지원자가 달라진 거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너무 수시전형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경험을 너무 절대화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준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좀 물어본 것 같고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수시전형의 좋은 결과를 이어진 건 역시 첫 번째는 수능의 힘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우리 병준이 같은 경우도 역시 수능 공부를 그만큼 또 열심히 했고 그 수능 공부의 결과가 또 면접 과정에서든 아니면 풀이 과정에서 굉장히 자기가 또 문제를 잘 푸는 또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역시 컨설팅의 능력, 입시 전략의 어떤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학생들의 대학별고사의 대비 능력 이 세 가지가 역시 수시 전형에서의 어떤 막강한 자기가 합격으로 결과로 이어져 나가는데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